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운 운임 계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freight calculation이라고 합니다.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freight는 운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freight calculation. 자, 운임 계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임 계산, 그죠? 다른 말로는 이제 운임 계산이다. 자, 운임 계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임을 기본 운임, 자, 기본 운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총괄 운임. 일단 운임 계산을, 운임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총괄 운임, 기본 운임, 총괄 운임, 그 다음에 부적 운임, 그죠? 부적 운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운임. 다음은 반송 운임.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운임은 이제 어떤 거를 기본 운임으로 하는가, 그죠? 기본 운임은 여러분 잘 알죠? 중량하고 용적 중에 운임 폭이 큰 쪽을 운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리한 쪽, 즉 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량하고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량 부피 중, 그죠? 중량 부피 중 이제 선사에 유리한 운임. 유리한 운임이 일단 기본이 됩니다. 그죠? 기본이 된다. 그죠? 그래서 기준 운임은 중량이 되고요. 또 이제 용적 운임도 결국은 기준 운임이 되겠죠. 그래서 운임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준 운임이 되는 것이 기본 운임 두 가지죠. 무게하고 중량하고 부피인데요. 부피인데 이 중량하고 부피 중에 유리한 쪽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용적 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비뉴 톤이라 이렇게 레비뉴 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피가 1m, 1m, 1m를 1톤이라고 봅시다. 그죠? 1 큐빅 톤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1톤입니다. 부피가 용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부피가 1m인데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요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절반 되는데도 무게가 1톤이다. 자, 요거 잘못했네. 무게가 1톤이다. 자, 절반인데도 1톤이다.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m, 1m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1m라고 합시다. 됐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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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게 무게를 재보니까, 요것도 50cm고, 그죠? 이렇게 다 50cm인데, 무게를 재보니까 1톤이다. 자, 이럴 때는 원래 이 용적보다도 훨씬 적지만 무게가 1톤이면 이 1m 1m의 큐빅톤보다 작아도 이것을 갖다가 채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유리하겠죠. 요 1m 1m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용적톤, 즉 아까 이야기하는 레비뉴 톤이다 이렇게 요걸 적용한다. 선사에서는 이 부분을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본 운임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레비뉴 톤이라는 것은 운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이고 중량과 용적을 비교해서 선사가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는 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가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가 운임은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 운임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비뉴 톤하고 또 이제 종가운임이다 이래서 되는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한다. 그죠? 그렇게 된다. 자, 선사에게 종량도 부피도 모두 기준임이 되는데 종량과 부피 중에서 선사에게 유리한 것을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운임톤, 즉 그래서 레비뉴 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비뉴 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톤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의 물품일 경우에 그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가톤이다 이렇게 종가운임이다 이렇게 종가운임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가운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야기했죠?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운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총괄운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선복운임이다. 총괄운임은 다른 말로 선복운임이다. 이렇게 하면 선복운임. 이게 다른 말로 럼프, 썸. 자, 럼프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부정기성 같은 거를 우리가 렌탈할 때, 그죠? 선복은 이제 선복이란 뭘 이야기했습니까? 선복은 배에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선복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복. 자, 배에 실을 수 있는 선복 또는 항해 단위로, 그죠? 항해 단위. 자,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1단계일 때는 보통의 용선할 때, 그죠? 용선할 때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데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계약운임의 전체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복운임이고, 항해 단위, 선복이나 항해 단위로 하고, 이제 여기서 공족운임도 포함한다. 미안합니다. 자, 적재하지 않은 그런 데드 스페이스에 관한 운임도 일괄적으로, 그죠? 그것도 지급한다. 그죠? 공적 운임에 대해서도 계약 운임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자, 계약 운임이 전액을 지급한다. 자, 쌓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 자기들이 안 쌓았다. 그래서 공적 운임도, 계약 운임의 전액을, 자, 계약해놓고 안 쌓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선복운임이다. 럼프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럼프썸. 그렇기 때문에. 자, 무슨 알겠죠? 럼프썸이다. 이렇게 되옵니다. 그죠? 공정운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운임은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데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데드 프레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괄운임 적용해서 선복을 예약한 경우, 그죠? 총괄운임에서 선복, 스페이스를, 자, 총괄해서 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전체 화물을 다 실지 못하더라도, 그죠? 자, 전체 운임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 실지 않는 부분, 즉, 공적 부분에도 지불해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공적 운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데드 프레이트다. 그래서 공적 운임에 대해서도, 이 총괄 운임을 했을 때는, 총괄 운임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선복이라든지 또는 항해 단위로, 그죠?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이죠. 이때는 이제 실지 못해서도 다 지급하는 운임. 그죠? 짐을 다 실지 않아도 지급하는 운임. 그죠? 요거는 요 두 개가 서로 간에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짐을 실지 않아도 실지 못해도 총괄 계약이 되어 있다면은 지급하는 의미.
자, 그걸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가 소위하게는 부적운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적운임, dead freight다. 영어로는 dead freight. 즉, 요게 이제 죽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dead freight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율운임입니다. 그죠? 비율운임이란 것은 뭐냐면, 자, 프로레이트라는 것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 선박이 운행하다가 무슨 원인으로 해가지고 완주할 수 없을 때, 다 운행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운행한 데까지만 어떤 뭡니까? 프레이트를 지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비율운임이란다. 결국 뭐냐면 항해 중 항해 계속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겠죠. 이때 운송, 이행 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전기선에서는 확정운임이기 때문에 전기선에서는 이걸 해당되지 않고 부전기선에 적용됩니다. 알겠죠? 요거 일종의 부전기선에 적용된다. 자, 부전기선에 적용된다. 그죠? 비율운임은 부전기선에 적용된다. 그래서 운행한 데까지만 비율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반송운임이란 것은 요 다른 말로는 이제 back freight라 합니다. back freight. 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화물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백프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송되는 경우에 지불하는 운임,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트라 해가지고 운임 후 지급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반송되어 왔을 때, 그죠? 이럴 때 이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운임을 이제 기본 운임, 총괄 운임, 이제 부적 운임, 비율 운임, 반송 운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총괄 운임이란 것은 그러니까 용선할 때 요건 항해 운임이라든지 일단 이제 배의 어떤 스페이스를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죠? 어느 정도 쓰겠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데드 스페이스 부분은 쓰든 안 쓰든 총괄 운임으로 가서 계약을 했더라면 이제 그 운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적 운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율 운임은 이제 부전기선에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송운임은 이제 백프레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선박의 톤수 구분 부분입니다. 이것도 자주 어떤 평가 같은 데서는 많이 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톤수. 자, 우리가 이제 선박 톤수 같은 경우에 자, 선박 톤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됐냐 하면은, 자, 보통 이제 용적과 중량 통수가 있습니다. 용적은 부피를 나타낸 거고, 중량은 이제 무게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나누면 이제 용적 톤수라는 게 있죠. 자, 용적 톤수는 하고 이제 중량 톤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량 톤수. 자, 용적 톤수에는 서양에는 이제 크로스, 그죠? 그다음 순톤수, net tonnage 이렇게 있습니다. GT. 그래서 여기는 이제 GT가 있고요. GT는 다른 말로는 이제 gross tonnag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NT가 있습니다. NT 그리고 net tonnage입니다. 자, 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gross tonnage하고 net tonnage가 있는데요. 이 gross tonnage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총톤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주톤 총톤수다. 총톤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넷톤이즈는 뭐 다른 말로 뭐로 순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요게 되겠죠. 총톤수와 순톤수로 이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럼 조금 나눠놓고, 이건 중량톤수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나눠놓고. 자, 그러면 이제, 그로스 토니지는 뭐냐면은, 선박의 총용적입니다. 선박의 총용적. 총용적입니다. 자, 선박의 총용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갑판 위에 건조된 선원실, 객실 등을 포함한 총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0피트톤, 그죠? 100피트톤을 1톤으로 나타낸 것이다. 100피트톤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갑판 위에 건조된 선원실, 객실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요거는 선원실, 객실 모두 포함입니다. 자, 순통수는 선원실하고 객실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두 포함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탱크 있죠. 탱크를 제외한 상선이나 어선의 크기를 요거는 그래서 이제 상선 어선 크기. 자, 상선이나 어선을 표기를 나타냈대. 탱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객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원실하고 객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어디에 이제 적용이 되냐 하면, 자, 관세, 등록세, 소득세, 검사수수료, 이라는 이제 자, 어디에 포함된다? 요거는 이제 요 총톤수는, 뭐 한다면은 이제 관세, 관세.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등록세, 소득세, 등록세, 소득세. 그죠? 관세, 등록세, 소득세.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이런 것에 기준이 됩니다. 이런 것을 부가기준으로 됩니다. 부가기준. 자, 결국은 이제 관세, 소득세, 등록세, 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의 부가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총통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gross tonnage라 이렇게 합니다. gross tonnage. 알겠죠? 자, 이건 상선 어선의 크기 다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원실, 객실 모두를 포함하고요. 자, gross tonnage는 상선하고 어선의 크기고, 자, 선박의 총용적을 이야기합니다. 선박의 총용적. 자, 그걸 이제 이야기한다. 보통 관세, 그다음에 등록세, 소득세, 검사수수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관세, 등록세, 소득세, 검사수수료. 그걸 이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톤수입니다. net tonnage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톤수에서, 그죠?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해도실, 뭐 선용품 창고, 선박의 운항 필요한 장소, 용도에 관한 이거를 제외한 모든 수. 자, 그럼 뭐냐? 자, 요것도 이제 이야기했죠. 100피트 세제곱을 1톤으로 본다. 요거 둘 다 결국은 이제 1톤은 뭐냐면은 100피트.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피트 세제곱을 1톤으로 본다.
자, 100피트 세제곱을 우리가 요거를 1톤으로 본다. 이거는 1톤으로 본다. 그죠? 자, 이걸 1톤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100피트 세제곱을 1톤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피트 세제곱을 1톤을 본다. 그럼 요거는 어떤 기준이 됩니까? 요거는 이제 항세, 뭐 이런 거, 운항 통과료, 뭐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 그죠?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항만시설 사용료. 그 다음에 항세. 무슨 알겠죠? 항만시설 사용료, 항세.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운행 통행료,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료. 이런 거 있죠.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 운행 통행료. 이런 거죠. 등대 사용료. 그 다음 무엇보다도 항만시설 사용료. 그죠?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할 때 이제 요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100피트, 그죠? 세제곱을 갖다가 1톤이지로 본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큐빅미터를 갖다가 소위해서 이제 1톤이지로 본다. 그럼 순통수는 아까 이야기했죠. 순통수는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이용료, 그 다음에 요런 것들, 항만시설 사용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세, 등대 사용료, 요 용도, 그죠? 요 용도가 중요합니다. 순통수는 이제 그렇다. 자, 요거는 선원실, 기관실, 해도실, 뭐, 그 다음에, 선용품 창고 등 선박 운행에 필요한, 용적을 제외한 톤수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제외한 통수. 즉, 필요한 용적을 제외한 통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그러면 요걸 좀 지워서 밑으로 조금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밑에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선박 운행에 필요한 부분들 선박 운행에 필요한 부분들 제외한 톤수. 자, 선박 운행에 필요한 우리가 어떤 게 아까 선원실이 있어야 되고 기관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뭐 선원실, 그죠? 선원실, 그 다음에 기관실, 해도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선용품 같은 거, 그죠? 선용품 이런 거 이제 뭐 선용품 창고 이런 거죠. 해도실이나 이제 선용품 창고. 자, 요런 것들은 제외되었다는 거죠. 요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총톤수하고 순통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량톤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소위 하는 용적입니다. 큐빅, 그죠? 큐빅, 용적이다. 자, 큐빅을 이야기하고 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웨이트입니다. 중량톤수죠. 자, 중량톤수로 가면 우리가 많이 쓰인 것이 배수톤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량톤수로 가면요.
중량 톤수로 가면 배수 톤수. 자, 배수 톤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DT라고 하는데요. 요 D의 이니셜이 뭐냐면 displacement입니다. displacement tonnage다. 자, 요건 뭐냐면 배수 톤수라는 겁니다. 배수 톤수. 그죠? 그러면 이제 displacement는 배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박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배의 무게는 어떻게 그게 측정이 되냐면 선체 수면 하의 부분, 그죠? 그거 이제 하의 부분이 배수 용적에 상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물의 종량을 우리는 이제 배수량 또는 배수 톤수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의 무게는 잠기는 부분, 즉 물 아래로 잠기는 부분, 그 부분의 물의 중량과 배의 무게가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배수 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거는 주로 상선보다는 군함의 어떤 중량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 쓴다. 상선보다는 이제 군함의 중량을 이야기할 때 쓴다. 그래서 displacement tonnage는 배가 잠기는 부분의 어떤 물의 양이 배의 무게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선체 수면 하의 부분, 그죠? 선체 수면 하의 부분인 배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아. 이렇게 해서 이 물의 중량을 배수량 또는 배수 통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배수 톤수가 있고 재화 중량 톤수가 있습니다. 자, 데드 웨이트 토니지랍니다. 요건 뭐냐면 바로 데드 웨이트라고 마찬가지죠. 자,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박 매매나 용선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 중량 톤수. 자, 이 재화 중량 톤수는 데드 웨이트 토니지다. 이거 DWT라고 합니다. DWT. 자, 아까 이야기했죠. dead weight. 자, tonnage. 자, dead weight tonnage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재화 중량 톤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최대 중량. 이거는 다른 말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다. 자, 선박 매매나 용선료의 기준이 된다. 이렇겠죠. 이제 선박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용선료.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DWT는 Dead Weight Tonnage를 이야기하고 재화 중량 톤수라고 합니다.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매매나 용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선박 톤수를 구분했죠. 용적 톤수와 용적 톤수는 총 톤수와 그래서 gross tonnage하고 GT하고 순톤수, net tonnage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 톤수는 배수 톤수, DT, displacement tonnage하고 재화 중량 톤수라 해서 dead weight tonnage, DWT가 있다 이래겠죠. 그래서 이제 총 톤수는 주로 우리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100 큐빅
세제곱미터, 즉 100큐빅피트를 100큐빅피트를 뭐로 본다? 1톤으로 본다. 그죠? 보통 탱크를 제외한 상선이나 어선의 크기를 이 총톤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 등록세, 소득세 뭐 이런 대로 자 여기서 관세, 등록세, 소득세, 자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의 그죠? 등록세, 관세, 그 다음에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선원실, 객실 등을 포함한 총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선박의 총용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톤수는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이제 선박 운영에 필요한 선원실, 기관실, 해도실, 그 다음 선용품 보관실, 그죠? 그죠? 같은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것이고, 요건 역시, 자, 100 세제곱피트, 그죠? 큐빅피트를 1톤으로 본다. 그죠? 큐빅피트를 1톤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항세라든지,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이런, 제세공과금의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세공과금의 기준이 된다. 자, 그거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지,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운항통과료, 항세, 항만세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운항통과료, 등대 사용료, 항만시설 이용료. 이러한 이제 제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다. 자, 그걸 잘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선 계약의 주요 조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용선 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것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정박일을 계산하는 조건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쭉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도 이것도 외워야 될 게 많죠. 그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선계약을 조건을 보면요. 자, 화물의 운송에는 운항거리에 따른 운임뿐만 아니라 화물을 선적하고 양육하는 하역비용이 반드시 포함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하역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선조, 하주, 그죠? 누가 부담할 것인가 따라서 그죠?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물을 갖다가 선적하거나 또는 양육하기 위하여 그죠?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기간 또한 중요하겠다. 누가 하역할 거냐, 그다음 기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용선 계약의 한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한번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버스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텀. 자, 버스텀이다. 버스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기선의 계품 운송 계약 때는 보통 우리가 버스텀을 씁니다. 자, 요거는 전기선에다가 계품. 자, 요때 전기선에 있던 계품 운송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게 버스라는 것은 선척을 뭡니까? 어디랍니까? 우리 부두에 이렇게 대는 쪽, 그죠? 그걸 우리가 버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스텀이라는 것은 요 전기선에 있을 때 계품 운송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우리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 자, 이 컨테이너 운송 계약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럴 때는 상하역비가 운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하역비란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선적과 양육비용. 그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선적과, 전기선에서는 선적하고
양육은 땅에 이제 내려주는 거였죠.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용은 결국은 누가 낸다? 화주가 낸다는 이야기죠. 그죠? 화주가 낸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적의 의무가 있고, 누가, 양육의 의무가 있느냐. 그걸 두 가지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주하고, 자, 그다음에 용선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모두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은 선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선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선주를 기준으로 한다. 자, 우리가 이 조건은 선주를 기준으로 한다. 하역비 부담은 선주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역비 부담은. 하역비 부담의 기준은 선주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버스텀은 선주가 하역과 그 다음에, 선적을 모두, 그죠? 비용을 모두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포문 송고약에는, 여기 정지선에는 이게 다 운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FIO가 되어 있습니다. FIO.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FIO. 자, 요거는 F는 프리입니다. 프리. 자, 프리 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 프리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in and out입니다. 프리 in and out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 in하고, 자, 요거는 이제 선적을 이야기하고, out은 뭐죠? out은 하역을 이야기합니다. 즉, 선적과 하역을 모두 프리하다. 요거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선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주가 선적하고 하역에 모두 프리하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용선자 부담이다. 자, 무슨 알겠죠? 자, FIO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Pre in and out이고, 자, Pre in, Pre out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re FI, 자, 누구 기준이죠? 자, 선주 기준이니까, 자, 선주가 뭐 하는 것이? 자, 선주는 결국 하역을 해주는 거고, 하역은 자기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선자가 자, 선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겠죠? 자, 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내려야 되고 누군가 태워야 되는데 I라는 이야기는 in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는 이거는 프리라는 의미가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 프리아웃은 뭡니까? 프리아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선적만 누가 해주고 선주가 해주고 양육은 용선자가 해가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프리 인앤 아웃하고 이건 다 해주는 거, 다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프리 인, 프리 아웃. 그 다음에 스토위드, 그 다음에 트림드. 그죠? 자, 우리가 스토위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가서, 그죠? 본선 내의 적부, 그 다음에 화물 정리 비용. 자, 본선 내에서 적부하는 거하고, 화물 정리 비용은 모두 용선자에게 부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 FIOST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 프리한데, 자, in하고, out하고, 자, steward하고, 그 다음에, trim.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trimmed. 자, 요거는 stop with라는 것은 이제 갑판의 정리, 갑판 적재. 자, 요거는 뭡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트림드는. 그죠? 자, 트림드는 이제 화물 정리 비용. 요거 전부 다가 누가 발행한다? 용선자가 하는 거죠. 그죠? 자, 스토리드. 그 다음에 트림드. 요거 전부 다, 요거는 갑판 적재고, 요거는 뭐냐면, 정리정돈. 자, 요 비용을 모두 누가 하냐면, 요 모든 비용을 갖다가 용선자가 부담. 무슨 말겠죠? 요런 조건들이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레이데이스랍니다. 그죠? 정막일 계산 조건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박기간입니다. 정박기간. 자, 그럼 정박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정박기간이 중요한데, 정박기간을 이제 어떻게, 다른 말은 뭐, 레이데이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자, 관습적, 그래서 이제, customary quick dispatch. 자, 그래서 이제, OQD를, CQD, CQD다. 이렇게 하면, 관습적 조속, 뭡니까? 하역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은 뭐라고? 관습적, 조속 하역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customary quick 그 다음에 delivery dispatch 미안합니다. dispatch 그죠? 자, 관습적 조속 하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뭐 정박기간 한정 없이 그 항구의 관습에 따라 빨리 하여. 항구의 관습에 따라 빨리 하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항구의 관습보다 빨리 하역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QD라 합니다. Customary Quick Dispatch.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전박 기간이다. 자, Running Radius라다. 그건 뭡니까? 불강력으로 인해서 하역 불능 시간, 그 다음에 또 일요일, 축제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연속 전박 기간, 불강력으로 인한 하역 불능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비바람이 분다든가, 그죠? 일요일 축제일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running rada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running raday다. 자, 그래서 러닝레이는 연속 전박 기간인데요. 이거는 불강력으로 인한 하역 불능 시간 및 일요일 축제일도 모두 포함합니다. 하역 불능 시간, 그 다음에 일요일, 그 다음에 축제일도 모두 포함한다.
자, 이건 다른 말로, 자, running rate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하역 불능 시간, 일요일 축적도 포함합니다. 자, 일요일하고 국경일도 포함하죠. 알겠죠? 축일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냐면 호천, 그 다음에 청천, 하이리언스다. 자, weather working day다. 이렇게 합니다. weather working day.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가능한 날씨만을 정박기간, 하역 가능한 날씨만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해서 악춘우는 제외하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weather working day라고, weather working day는 또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자, 그래서 SHEX. weather working day 아까 했죠. weather working day는 weather working day. 자, weather working day. 이렇게 되죠. weather working day는, 요거는 다시 분류가 되는데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이제, 그, Sunday and holiday excepted. 이래갖고, 자, Sunday, holiday excepted. 그죠? Sunday, holiday excepted.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일요일하고 holiday는 원래 일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Sunday하고 holiday는, 악천, 이거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Sunday하고 holiday는 정박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working day 계산하는데, working day에서, 조건이죠. 그죠?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Sunday and holiday, 아까 그, accepted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unday and holiday accepted인데, unless used,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요일과 공휴일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정박기간에 산정한다. 이런 것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unless used, 이렇게 씁니다. Sunday and holiday, 그 다음에 accepted, 그 다음에 unless, 자, used. 자, unless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unless. 자, 잖아요. 그죠? if not, if. 그죠? used. 이런 뜻입니다. 자, 사용되지 않으면, 자, 사용되지 않으면 뭡니까? 제외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위에는 그냥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사용되지 않으면 제외한다는 게, 일을 하면은 요거는 삽입을 한다 이런, 그죠? 삽입을 한다. 자, 그래서 작업하면은 작업한다. 자, unless used라는 것은 if not used니까, 만약에 사용되지 않으면 요거는 excepted, 제외된다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결국은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작업하면 하면 어떻게 된다? 산정합니다. 작업하면 산정.
자, 요 의미를 가지죠. 작업하면 산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Sunday and holidays, 그죠? accepted 또는, 만약에 뭐냐면, 이제, 근데 이제 요게, even if used, 사용해도, 일을 해도 제외한다. 작업하더라도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SHEXEU, 그죠? EU. 자, EIU, XH, 자, exclude, 자, exclude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Sunday and holiday accepted, exclude, even if used. 자, 그래서 Sunday and holiday.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exclude, 그죠? exclude, 그죠? EX. 자, 그 다음에 뭐? exclude, 그 다음에 이제 또는 accepted니까 또 이를 한번 더 써주고요. 자, if used.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걸 풀었으면 이제 Sunday and holiday accepted 또는 exclude. 그 다음에 뭐 한다면 if used.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even if used가 됩니다. even if used. 여기 이제 even if used. 자, 이렇게 되겠죠. even if used. 자, even if이라는 것은 양보.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even if used. 그래서 심지어 사용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exclude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가 세 가지 조건이 여기 weather working day에 속한다. 요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 중에 하나를 갖다가 weather working day에 그거를 조건 중에 이제 넣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최선료 부분입니다. 요건 이해하겠죠? 요건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료다. 최선료는 뭘 최선료라 합니까? 최선료는, 최선료 말 그대로죠. 체제하고 있을 때, 머무는 동안에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출료라. 자, 요거는 뭐냐면, 디스패치, 나가는 거죠. 그죠? 디스패치. 그죠? 자, 그러니까, 체제하는 거는, 체제하는 거와 예를 들어서 나가는 거의 차이. 그러니까, 부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른 배들이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부대 입장에서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게 뭐 어떤 배든 간에 그래서 최선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겠고 또 평균보다도 더 빨리 하역을 한다면은 그것은 크게 대해서 또 뭐냐면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출료는 배가 더 빨리 항구에서 평균보다 더 빨리 나갔을 경우에, 그죠? 평균 한 2일 갖다 2일 소요되는데 뭐 하루 반이라는 식으로 됐을 때는 조출료를 갖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선료는 깎아주겠죠. 그래서 최선료는 이제 더 오래 이제 체제했을 때,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는 데모리지라고 합니다. 자, 요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demurrage. 그 다음에, 조출료라는 것은 dispatch money라, 이렇게 dispatch money다. 자, 일찍 나가니까, 그죠? 요거는 dispatch money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demurrage라는 것은, 용선개혁, 자, 정박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정박기간, 즉, rate time allowed를 초과하여 하역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주하고, 요거 내가 아까 조금, 그거 했는데, 이게 뭐, 항만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선주하고 용선자하고, 그죠?
그래서 부산항에 가서 뭐 얼마 정도 정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는 우리가 선주 입장에서 배는 시간이 결국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용선자가 그걸 갖다가 다른 계약되어 있는 기간을 갖다가 방해할 수가 있겠죠. 방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침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산항이 이틀, 뭐 상해 이틀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계산을 해가지고 최선한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몇 월 며칠까지 끝나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빌려줄 계약을 이제 선주는 다 프렌을 잡겠죠. 근데 만약에 한 곳에서 딜레이가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선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rate time allowed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요 damage는 결국은 이제 rate time 최선. 자, 최선. 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 근데 그게 이제 allowed. 자, 요 rate time allowed죠. 정박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정박 기간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상황에서는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되죠. 영어 표현을 제일 중요한 것은 원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무형영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대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문으로 배운 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묻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이 뭐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damage라든지 dispatchm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뭔지, 그죠? 그래야지 그 개념을 보고 또 우리가 그 적정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박 기간을 rate time allowed라고 하는데 이 rate time allowed를 넘어선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선자가 뭐 누구에게 선주에게 어떤 페널티를 물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페널티를 물을 때, 그죠? 물을 것을 우리가 그것을 damag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페널티를 이제 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페널티다, 그죠? 페널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rate time allowed를 경고했을 때, 그죠? 이제 경고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페널티의 개념으로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요거 비슷한 거요. 우리가 그 detention charg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체료라는 게 있는데요. 지체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최선료는 일단 손해배상금적인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페널티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용선자하고 선주 간에,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용선 계약서상에 허용된 초과 정박 기간 동안 발생한 지체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용선자가 지불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텐션 차지는 허용 초과 정박 기간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 허용 초과 정박 기간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디텐션에 대하고 요 디텐션하고 그 다음에 damage하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디텐션하고 이제 damage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사실은 구별하는 이게 damage인지 디텐션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damage라는 것 자체는 일단 최선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최선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일정하게 딱 뭐 어디에서 며칠 이렇게 정해 놓을 거 아닙니까? 선주와 용선자 간에. 근데 그 기간이 넘었으면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한 부대 비용들에 대한, 그죠? 그러한 일종의 이제 페널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부대 비용들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박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부도 사용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비용이 뭐 아무래도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그 배가 딜레이 됨으로써 다음 사람하고의 계약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텐션이란 것은 뭐 비슷한 의미인데요. 엄격하게 데머리지하고 배의 어떤 정박에 관해서 정박이 지연된 데에 대한 이제 뭐 데머리지하고 디텐션의 차이는 좀 이게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디텐션이란 거는 사실 데머리지하고 디텐션은 이게 화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배의 정박 기간에 대한 거죠. 배 정박 기간에 대한 건데, 요건 이제 정박 기간, 그죠? 정박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데머리지 하고 이 디텐션의 의미가 배의 정박 기간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제 화물의 회수 기간에도 화물의 어떤 프리타임, 화물의 프리타임, 이 프리타임이라는 것은 항만에, 즉 CY나 아니면 CFS나 이런데 둘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프리타임이라 합니다. 뭐 자유롭게 한 뭐 8일이라든지 8일에서 한 10일 정도에 이렇게 이제 배에서 내렸을 때, 그죠? 또는 배에 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페널티 없이 두는 경우를 우리가 프리타임이라 하는데, 이 프리타임을 넘어선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물에 대해서 채화료,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채화료라는 건 이제 이때도 이제 데머리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린 화물을 빨리 가져가지 않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두에서는 이제 CY하고 CFS에 배에서 내리면 이제 CY나 CFS에 화물을 둡니다, 그죠? 근데 이 화물을 빨리 가져가지 않고 놔두면 계속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두에서, 요거는 우리 정박 기간에 관해서는 이게 데머리지하고 디텐션은 요거는 화주하고 용선자 간에, 그죠? 화주하고 용선자 간에 정산해야 될, 그죠? 화주하고 용선자, 그죠? 용선자 사이에서 배를 빌린 사람, 요 사이에서의 문제인데, 화물과 관해서는 요거는 화주와 부두 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화주와 부두 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가지 않았을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채화료다. 그래서 이때도 데머리지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텐션이란 말은, 요때 디텐션이란 말은 화물과 관련해서도, 요때 디텐션이란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면 어떻습니까? 부두에서 선사가 컨테이너를 갖다가 빌려줍니다. 자, 내가 뭐 4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를 하나 주세요. 그럼 운송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회사로 이렇게 회사나 또는 CY나 CFS로 가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가가지고 리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면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싣고 온 화물을 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회사로 가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죠? 이거를 다시 뭡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빌려간 컨테이너에 그걸 물건을 채워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부두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수입 같은 경우는 가서 컨테이너를 비우고 다시 부두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이때 부두로 반납하거나 아니면 부두로 들어와야 될 기간이 늦을 경우에,
그죠? 일할 경우에 이제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디텐션이다 한다. 요거는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죠. 그죠? 화물에 대해서 데머리지하고 디텐션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박의 어떤 그 정박 기간에 관해서 최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데머리지와 디텐션은 그렇게 이렇게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데머리는 일단 그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 정박 기간을 넘어서서 그죠? 정박 기간을 넘어서서 지체되었을 경우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부과하는 손해배상금과 같은 페널티다. 디텐션도 그 이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체된 날짜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그죠?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죠?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데머리지하고 디텐션이 똑같이 이번엔 정박 기간이 아니라 화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된다는 거. 그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머리지는 부대에 내려진 화물을 CY나 CF에서도 빨리 가져가지 않았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부두하고 화주하고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텐션은 우리가 선사가 이제 뭐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리죠. CY에 내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져갑니까? 저쪽으로 가져가잖아요. 자기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공장으로 가져갔으면 빨리 물건을 내리고 이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갖다 줘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갖다 주지 않고 이제 디레이가 됐을 때 이 기준은 다 이 프리타임이라는 것을 기준을 합니다. 프리타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 기간을 주는 거죠. 반납할 때까지. 근데 이 기간이 넘었으면은 이 디텐션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수출 화물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리턴하는 데서 지연되는 것을 우리가 디텐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출 화물도 마찬가지죠. 수출 화물도 들어갔는데, 수출 화물 수출한다고 해서 빈 컨테이너를 공장에다가 넣어줬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안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텐션을 갖다가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데머리지는 지연이죠, 지연. 그죠? 그러니까 배에서 우리가 배의 정박기관과 관련된 이 데머리지는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 데머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관습적 조속하역, 즉 customary quick dispatch는 이거는 정박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데머리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데머리지 MM입니다. 아이고,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데머리지가 최선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데머리지는 요거는 이제 최선료입니다. 최선료. 선박이 오래 머물면서 발생하는 최선료죠. 연체 이런 거죠. 연체 같은 이야기도 연체하는 거죠. 자, 요건 뭐 정박 기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가 customary quick dispatch 그러니까 소위 CQD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정박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자체가 앞에서 배웠지만 정박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정박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요거는 그 부두의 관습에 따라서
빨리 디스패치가 되는 거죠. 그죠? 관습에 따라서 빨리 디스패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관습적 조속 하역이다. 관습적 조속 하역이다. 자, 요거는 그 부두에서 자기네들이 관습적으로 빨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최선요가 데머리즈가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부두에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지연시키려 해도 지연시킬 수가 없겠죠. 그죠? 용선자가 뭐 임의로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규정에는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아까 또 어떤 걸 했습니까? 연속 정박 기간이 있죠. running day raday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연속 정박 기간에는 뭐냐면 요거는 연속 정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속 정박을 하는 이유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했죠. running radii. rad이는 정박 기간이라 했죠. 자, 요거는 정박하는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유로 정박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에다가 최선율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최선율을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최선율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최선율가 매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하역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불가항력적이란 것은 이제 거기 나라에 있는 이제 일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은 일 안 하니까 일요일도 요 불가항력적인 것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축제일 같은 거, 그죠? 거기에 뭐 그 축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축제일 같은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 이것도 불가항력으로 보는 거죠. 뭐 하고 싶어도 하역을 못 하는 거죠. 요 running raday는 연속적인 이제 이러한 정박 기간은 또 안 되고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weather working day도 안 됩니다. weather working day는 날이 좋은 날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날이 좋고 안 좋고 미안합니다. weather working day도 이게 이제 여기도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weather working day, 그죠? 여기도 기후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기후로 날씨가 좋은 날만, 그죠? 자, 뭐 악천후는 제외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역 가능한 날씨만을 정박 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하역 가능. 자, 그러니까 여기 악천후 있는 날은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악천후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죠? 악천후가 제외되기 때문에 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것도 이제 다 적용이 안 된다. 요게 소위한 최선료가 적용되지 않는 그죠? 그러한 규정 조건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습적 조속 해오는 거기서 자기들이 부두에서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뭔가를 이제 딜레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죠? running raday라는 것은 요거는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정박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일요일과 축제일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불가항력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eather working day, 좋은 날만, 하역 가능한 날만, 악천후 있는 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천후가 있고 않고 이렇게 되니까, 악천후가 오면 어차피 딜레이가 되니까, 요거는 뭐 적용을 해봐야, 그죠? 이거는 괜히 분쟁만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아까 weather working day는 아까 다시 한번 하면 어떤 거고,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undays and Holiday 가면 일요일과 공휴일 원래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박기간이 산정하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조건이 뭐냐면 Sunday and Holiday, 그 다음에 excepted, exclude, 그죠?
unless used. 만약에 accepted, exclude, unless used라는 것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그거는 이제 그거 하면 만약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도 산정 안 해주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Sunday and holiday, except, exclude, even if used 이렇게 되죠. even if used. 자, 그 조건들. 하여튼 어쨌든 그 조건들도 요것도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선에다는 이제 그게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활정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철료는 아까 이야기했죠. 빨리 나가면은, 우리가 약정을 이틀 한다, 이런데 빨리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죠? 빨리 종료된 거에. 절약된 정박기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 절약하면은 그만큼 또 더 다음 용선자한테 더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조철료는 한 절반 정도, 최선료의 절반 정도를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최선료의 절반 정도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활정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활정료하고 이제 부대 운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활정료하고 부대 운임 부분도 자주 물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활정료란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운임 기본 요율을 산정할 당시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사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선사가 기본 요율 외에 화주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요율을 산정할 당시에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증가해서 이 비용을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증이다. 할증료. 자, 할증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요금이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상황으로 항상 예상 밖 상황으로 인한 추가 요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할증의 개념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예상 밖 상황으로 인한 추가 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거는 누구에서 누구에게 할증료는 이제 선사가 화주에게 화주에게 그죠?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할증료.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료에서 유가 할증료. 그죠? 요게 이제 BAF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물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 B는 뭐냐면 벙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벙커 어저스트먼트 팩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가 할증료, 기름값, 그죠? 기름값을 이제 유가 할증료. 자, 요게 영어 표현을 항상 에어로 했죠. 아이고 자식. adjustment 조절한다 이런 거죠. adjustment fact다 조절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가할증료 이거는 이제 연료비 급등이죠. 연료비 급등 말 그대로입니다. 연료비 급등. 아이고 이걸 자꾸 연료비가 급등하는 경우다. 자, 연료비 급등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조약은 BAF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AF가 또 있습니다. CAF. CAF는 요거는 이제 요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때의 C는 currency입니다. 요거는 이제 통화 할증료. 돈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환율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 자, 이 돈 가치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죠? 돈 가치가 바뀌어 버린 거죠. 자, 환율 급등이죠. 환율 급등. 자, 이런 경우죠. 그죠? CAF는. 그 다음에 이제, 최선 할증료, congestion. 요건 이제, 자, congestion. 자, congestion. 자, 요건 이제, congestion surcharge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congestion surcharge다. 이거는 최선 할증료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최선 할증료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자, 최선 할증료다. 자, 요거는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이 컨제스천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소화라는 뜻이잖아요. 소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두에 갔는데 배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라. 이거는 뭐 어쨌든 용선자가 이렇게 하역하는데 뭐 딜레이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정상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 부두 자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배가 우리가 보통 가면 외항에 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배들이 부두로 함부로 막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그 부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예상치 않게 갑자기 부두에 우리가 뭐 버스 터미널에 버스들이 확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듯이 부두에 이제 너무 배들이 너무 들어와 가지고 빨리빨리 하역이 안 되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최선 할증료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선사는 어쨌든 자기 배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이걸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그죠? 한 바퀴 더 돌렸을 때는 더 빨리 기다리고 빨리 왔을 때는 물건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거죠. 그죠?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량 할증료, 그죠? heavy lift surcharge. 요거는, 무거운, 그죠? 무거운 경우에는 그걸 발행한다. 그죠? 그 다음에, length surge라는 것은 긴 물건, 그죠? 장척 할증료. 이런 거 전부 다 뭐 그냥,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mergent bank surcharge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 유료 할증료. 요거는 이제 하나, 아까 요것도 할증료 CAF가 있고, 요거는 뭐 하나씩 우리가 표기를 해볼까요? 자, 요거는, BAF 할증료, 그 다음에 CAF 할증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한 거 같이 하겠습니다. 자, heavy lift, 그 다음에, 자, heavy lift surcharge죠. 그죠? heavy lift surcharge. 자, heavy lift surcharge라는 것 자체가 할증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heavy 말고, length. 그죠? 길이. 자, 이것도 전부 다 할증료라는 겁니다. 자, 헤비 리프트라는 것은 긴 것에 대해서, 랭크스, 무거운 것에 대해서, 랭크스라는 것은 이제 긴 물건,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무거운 물건, 그죠? 요거는 긴 물건.
자, 요런 것들이죠. 요것도 다 이제 차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 또 어떤 차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EBS. 그죠? 자, 요때 E는 emerge. 요거는 이제 뭐냐면, emergent랍니다. emergent. 자, 긴급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emergent. 그래서 요거는 긴급. 그래서 긴급. 그죠? 긴급. 자, 긴급 유리 활중료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예고되지 않는 상황으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부과합니다. 그죠? 근데 유가 상승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 청구다. 자, 운임에 불포함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별도 청구고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mergent, 자, bunk, surcharge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optional charge가 있습니다. optional charge는, 선적 시에 이제 어떤 식이냐면 양육항을 복수로, 자, 어디를 갈 건지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처음 양육지, 즉 처음 정한 양육지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딱 정하는 거죠. 바다에서.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선택적 추가 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옵셔널 차지다. 이거 자꾸 왜 이래 되지? 옵셔널 차지다. 자, 요거는 선택할 때, 양육항을 선택할 때, 양육항을 두 개로 선택하는 거죠. 자, 두 개로, 이제 우리가 어느 부두로 갈 것인지를, 그죠? 복수로 정해놓고, 자, 선적대 복수를 정해놓고, 나중에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옵셔널 차지, 즉 선택한 추가 운임. 자, 이건 다른 말로는 선택한 추가 운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선택한 추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택한 추가 운임이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diversion charge라는데 요거는 비슷한 건데요. 요거는 양육항 선택은 미리 요거는 정해 놓습니다. 선적시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선적시 미리 정해 놓습니다. 선적시 복수항을 정해 놓습니다. 지정해 놓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가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이야기하는 다이버전 차지는 이 다이버전 차지는 뭐냐면은 항구 변경로입니다. 요거는 가다가 지정했던 양육항을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겠고, 요거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지정항을 갖다가 바꾸는입니다. 그래서 항구 변경료다 이렇게.
자,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로 오는 물건은 계속 뭐랍니까? 조달을 하잖아요. 조달을 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처음에는 이 소유자가 부산에서 받으러 했다가 소유자가 바뀌어서 어디로? 그럼 상하이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항구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구를 바꾸었을 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지정했던 양육항을 선적 후에 변경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요 항구 변경료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버전 차지다. 이렇게, 요거 다이버전 차지하고 옵셔널 차지하고 차이는 선적 전에 옵셔널 차지는 복수로 일단 선적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선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다이버전 차지는 처음에 지정해놨던 것을 나중에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옵셔널을 미리 어디로 갈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 다이버전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죠? 바꾸는 거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부대 운임 부분인데요. 부대 운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대 운임 부분을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부 CAF, CAF 여러분들 자,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말고 요것만 보고 요게 무슨 의미인지. 자, BAF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죠? CAF가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컨제스천 차지가 있다 했죠. 자, 컨제스천 차지가 있었고, 또 뭡니까? 헤비 리프트 차지가, 자, 헤비 리프트 서차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랭시. 자, 랭시 서차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EBS.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나? 그 다음에 optional charge. optional charge. 그 다음에 어떤 거? diversion charge. 자.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할증료다. 이걸 보죠. 서차지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서차지다. 자, 종류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자주 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대 운임에 대해서 조금 보고 보겠습니다. 자, 부대 운임이다. 부대 운임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 비용,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그래서 부대 비용이다. 자, 부대 비용 또는 부대 운임이라고 보면 된다. 부대 운임. 자, 부대 운임은 뭐냐? 우리가 터미널 핸들링 차지가 있습니다. THC라고 합니다. 이걸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다. 자, 터미널 핸들링 차지 말 그대로 보시면 뭡니까? 터미널에서 핸들링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터미널에 처음에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CY부터 해가지고, 자, 컨테이너 야드부터 해가지고 쭉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딩까지, 그죠? 본선 선적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죠? ship alongside, 그죠? ship alongside,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그죠?
이제 선처까지 가는 거고, 선처까지 가는 거죠. 이제 로딩은 뭐 여기 선사에서 하니까 그죠? 요까지 가는 거고, 그죠? 요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는 내려서는 뭡니까? 선측에서 내려가지고 반대로 하면 이제 선측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CY까지 가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는 FAS 선측에 내려주면은 요 내려주는 까지는 선사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CY까지 가는. 요거는 올리고 내리고의 비용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에 올리고 내리고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올리고 내리고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정산을 한 거고, 그 다음 내린 다음부터 요거는 올리기 전까지, 요거는 내리기 전까지, 내린 다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올리고 내리고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팅이나 로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운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운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란 것은 요거는 부두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죠. 부두에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죠? 그거는 운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자, 프레이트는 별도고, 여기 별도도 항목으로 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보이스를 보면, 이제 선사에서 청구서를 이야기합니다. 청구서. 그죠? 이게 이제 선사에서 바로 했을 때는 선사에서 주고, 아니면 이제 포워드를 했을 때는 포워드들이 이제 이 청구서를 주는 거죠. 보면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프레이트하고 THC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THC는 뭐냐면, 운임하고는 별도로, 왜냐면 리프팅 하는 거하고 로딩 하는 것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그 이후에 내린 후에부터 또는 이제 실기 전까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수출 화물 같은 경우는 실기 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수입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린 후에부터 이제 부두를 통과하기까지, CY 통과하기까지, 그죠? CY를 통과해서 이제 게이트를 나올 때까지죠. 게이트 나올 때까지, 게이트까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쉽까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비용들을 이제 우리가 터미널 핸들링 차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S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CFS 차지라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CFS라는 것은 우리가 CY하고 조금 틀립니다. CY하고 CFS가 있는데, CFS는 말 그대로 자,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레이트라는 것은 프레이트 스테이션인데요. 이 프레이트라는 것은 LCL 화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less container load.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한 거죠. 자, 컨테이너에 한 컨테이너에 풀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에 뭐 A 거, B 거, C 거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A 화주 예를 들어서 뭐 B 화주 한 컨테이너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C 화주 넣어야 되죠. 요거를 작업하는 걸 우리가 consolidation이나 컨솔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consolidation이라는데요. 이 consolidation을 하는 장소를 우리가 뭐냐면 CFS다 이런 거죠. CFS. 여기 가면 이제 보통 이제 LCL 화물 같은 경우는 포워드가 선사로부터 풀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가 빌리죠. 그죠? 풀 컨테이너 하나를 빌려가고 풀 컨테이너 하나를 첨부에 빌렸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요 컨테이너에다가 여러 화주를 모집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LCL 화물이다. 그래서 less container load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은 물건을 보낼 때는 포워드한테 이걸 주는 거죠. 그럼 이제 포워드가 이걸 갖다가 풀을 갖다가 이제 LCL로 이제 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 이제 LCL을 하면서 이제 총 한 2,000불 정도, 미안합니다. 2,000불 정도 이제 되게끔 하면 여기 이제 차익이 한 1,000불 정도, 그죠? 이제 포워드의 주된 비즈니스가 이겁니다. 그럼 한 1,000불 정도, 자기가 이득을 갖는 거죠, 그죠? 1,000불 정도 이제 갭이 그러면 요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소화물 화물을 모아가지고 작업해서 하나의 풀 컨테이너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 데가 우리가 CF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Y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풀 컨테이너입니다. 풀 컨테이너.
그러니까 화주가 풀 컨테이너로 만약에 그 운행을 하면은 선사에서 이 풀 컨테이너를 화주의 공장으로 보내줍니다. 공장으로. 공장이든 어디든. 아니면 뭐 CFS 와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화주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풀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CY로 바로 들여옵니다. 그러면 CY는 그 뭐냐면 풀 컨테이너 작업이 된 이제 꽉 찬 컨테이너들만 두고 이런 작업은 안 합니다. CFS. 근데 이거 이제 사실 CY 안에 CFS가 있어요. CY 안에 CFS가 있어가지고 한 모퉁이나 이런 데서 그 작업을 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게 구역적으로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CFS에서 이런 소화물들을 작업할 때, 컨솔리데이션 할 때 드는 비용을 우리가 CFS 차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CFS 차지다. 그걸 우리가 이제 CFS 차지다 이렇게 CFS 차지다. 자, CFS 차지가 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물건을 어떻게 했다요? 포워드들에 해가지고 운행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노? 다큐멘트 P가 있죠. 그죠? 다큐멘트 P는 뭐, 선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DO라든지 화물인도 지시서, 그 다음에 선화증권, 이런 거 할 때,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트 P다 한다. 그게 이제 배가 왔잖아요. 이제 배에 물건을 실으면은 우리가 BL이라는 자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우리 배에 당신 물건을 실었다는 이제 선화증권 그죠? 자 선화증권을 갖다가 발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내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이제 거기서 내주는 게 이제 딜리버리 오더라는 이제 화물 인도 지시서입니다. 화물 인도 지시서. 자, 이런 화물 인도 지시서라든지 아니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다큐멘트 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다큐멘트 피는 결국 누굽니까? 이건 선사가 발행하는 선사가 발행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포워더들은 선사의 비용하고 자기네들 비용, 선사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비용, 그죠? 자,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인보이스 청구서를 내는 거죠. 자, 청구서를 우리가 인보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다큐멘트 P는 선사에서 BL 선화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인도 지시서 요거를 갖다가 발행할 때 그 자기네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텐션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디텐션 차지라는 것이 디텐션이란 것이 자 아까 이야기가 우리 자, 데머리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디텐션이란 말이 두 가지의 어떤 분야에서 사용된다 했죠? 요게 최선의 부정, 그러니까 정박과, 그 다음에 화물에 가는 경우, 그죠? 정박과 화물에 가는 거. 자, 정박에 있어서는,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박에 있어서는 요거는, 최선이 됩니다. 자, 요것도 최선이죠? 일단, 최선. 근데 요거는 정박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그 정박에 있어서 데머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주하고 용선자, 즉 배를 빌린 사람이 특정 이제 그 하역에 관해서 하역할 때 날짜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왜 날짜를 약속합니까? 선주는 다음 사람한테 또 이게 빌려줘야지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이 이제 하역 일자라든지 정박 레이다운 하는 그 레이데이를 어겼을 때는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죠. 뭐 비용도 부두에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그걸 렌탈 했을 때 배를 또 빌려줬을 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페널티적 성격을 우리가
damage라고 하고 또 detention이라고 합니다. 그건 detention은 또 damage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고 용선자가 물어야 되는 거고 deten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못 빌려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손해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화물에 왔을 때는 이 두 가지 용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건 최선이고 이게 이제 이 용어가 똑같이 화물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 화물에 사용됐을 때는 이게 데머리지 같은 경우는 어때다 그랬습니까? 내려진 화물을 빨리 안 치웠을 때, 내려진 화물을 부두에 이제 컨테이너가 내려졌었다. 그러면 이제 CY로 갈 거죠. 또는 CFS로 가겠죠. LCL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CI나 CFS는 누구 분야입니까? 이거는 부두의 분야입니다. 부두 소유죠. 근데 여기서 빨리빨리 물건을 치워야지 다음 컨테이너가 오는데 이게 물건을 안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리타임이라고 했죠. 아까 물건이 돈 안 내고 거기에 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물건을 치우지 않은 데에 대한 뭡니까? 일단은 페널티를 갖다가 지연료를 우리가 화물에서는 이거를 체화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체화료다. 자, 화물이 체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디텐션은 또 뭐냐면은 디텐션은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 자체의 어떤 사용 기간을 넘어선 거죠. 자, 수출 화물이 왔습니다. 수출 화물 왔으면 이제 수출 화물 와서 바로 공장으로 가져가죠. 공장으로 가져간 다음에 컨테이너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납이 늦어진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위 하게는 컨테이너 반납과 관련된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수출한다고 가져갔는데 컨테이너 빨리 안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그것도 컨테이너가 지연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체화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체화료에서는 그 다음에 디머지하고 그 다음에 디텐션이 완전히 그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